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5일이군요. 6월 15일, 2000년 6월 15일 김정일, 김대중 회담에서 6.15 선언이 나온 날입니다. 이 6.15 선언은 대한민국의 가슴에 박힌 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 남측의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의 핵심 부분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코사인을 하면서 이게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새끼를 쳐가지고 2007년에 14선언이 되고 2018년에 판문점 선언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것이 통일의 대강령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이것을 실천하자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 내용을 따져보면 모두 다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우파 정권 9년 동안 이 헌법 위반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무효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완벽하게 김정은에게 세뇌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완벽하다고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폼페이오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는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에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지난 3월 초부터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아마 싱가포르 회담 결과에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초부터 제가 한 이야기는, 그리고 이동복 선생이라든지 북한 전문가가 한 이야기는, 여기 비핵화라는 것은 이게 완전히 사기다.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다. 이 비핵화를 따라가다가 보면은 트럼프가 늪에 빠지는데 유일한 방법은 회담을 안 하는 것이다. 회담을 깨는 것이라고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허영심, 그리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오만함,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 자기가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여기에 아주 그 조연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웨스트 포인트 뭐 수석 졸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북한 노동당 정권의 끈질긴 전략 앞에는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머리 좋다는 게 강한 전략과 만나면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도. 어제 이 폼페이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기자들과 설전이 벌어졌어요. 왜 완전한 비핵화란 말은 있는데 당신이 주장했던 금정 가능한 V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불가역적인 I, 넌 빠졌느냐라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중얼중얼 하다가 기자가 다시 CVID가 명확한 협상의 목표라고 당신이 말했는데 성명엔 없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발끈하면서 성명에 있다. 당신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자 폼페이오는 완전한 비핵화는 검증 가능한과 불가역적이란 말을 아우르는 내용이라면서 의미론적으로 논쟁을 벌일 수는 있지만 문서 안에 들어가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자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물으니까 욕설을 하고 말았습니다.
질문이 모욕적이고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중요한 핵군축, 메이저 뉴클리어 디스아머먼트, 이것은 군축회담에서 쓰여지는 의미가 확정된 용어입니다. 메이저 뉴클리어 디스아머먼트가 있을 것인가 라고 물으니까 폼페이오가 말하기를 당신이 말한 대로 주요한 메이저 뉴클리어 디스아머먼트 같은 것이 앞으로 2년 반 동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폼페이오의 무식이 폭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메이저 뉴클리어 디스아머먼트, 뉴클리어 디스아머먼트라는 것은 무슨 용어냐? 그것은 소련과 미국이 군축회담을 할 때, 핵군축회담을 할 때 써먹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상대로 지금 핵군축회담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폼페이오 장관이 고백을 한 셈인데, 그래 놓고 비핵화는 디스맨틀먼트입니다. 디스아머먼트가 아니에요. 디스맨틀먼트. 그것을 비핵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내용은 핵군축인데 바깥으로는 이게 비핵화다. 디스맨틀먼트라고, 뉴클리어 디스맨틀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번 이 합의문은 너무나 간단하고 내용도 없어가지고 이 기사거리도 안 되지만, 그러나 사망이 가장 중요하죠. 사망. 싱가포르 합의문 사망입니다. 김정은 트럼프의 합의문.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판문점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입니다.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게 제일 문제 조항입니다. Commit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을 향해서 노력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라고 해야지. 노력하기로 했다.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노력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인용한 4월 27일 선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공동의 목표라고 해놨어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해 놓고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자.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외교 용어에서요. works toward란 말은 이게 합의가 안 될 때 그냥 선언적으로 써놓는 겁니다. works toward. 그 방향으로 좀 애써보자. 그 방향으로 좀 애써보자는 뜻이고, 이것은 절대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노력한다는 건데 뭐. 그 노력을 2년 안에 3년 안에 영원히 노력하면 되는 거죠. 영원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complete denuclearization이란 말은 완전한 비핵화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김정은이 고안해낸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를 함으로써 문재인, 김정은 합작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일종의 덫이 만들어진 거죠.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니까 순진한 미국 사람들은, 특히 이 미국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는 똑똑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북한과 수십 년 동안 협상을 해본 사람이라야 알 수 있는데,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니까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다.
그리고 완전한이란 말은 미국이 썼으니까 그것을 북한이 받았으니까 금정이란 말이 저절로 따라 붙는 말이 모양이구나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만들어낸 바로 언어의 마술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란 말을 탁 던지니까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았구나 이렇게 돼서 집어넣어 놓았는데 전후 해석을 보면은 그게 아니죠. 핵군축 회담처럼 만들었는데 이 핵군축 회담이란 말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일주일 전에 있었던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서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핵 보유국이 되었다. 앞으로 더 핵실험할 필요 없다. 앞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군축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핵군축 협상이라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조정을 좀 해보자. 핵을 좀 줄여보자. 얻는 거, 주는 거 서로 견주어 보자. 그것도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하자. 그동안에 제재는 풀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게 핵군축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핵 폐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 이 개념이 이번 싱가포르 회담 성명서에 딱 못이 박혀 버렸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것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말입니다. 재확인한다는 것은 뭐냐? 4.27의 그 대목을 보면은, 선언문의 대목을 보면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즉 즉시 폐기한다는 게 아니고 공동의 목표로 만들어 놓자. 여기서 말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까지 포함되는 말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북한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 조치는 뭐냐?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핵보유국 선언입니다. 핵보유국을 임을 확인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을 주동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그 방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상태에서 이제는 미국과 핵군축 회담을 하는 거지 미국이 말하는 그런 핵 폐기 협상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입장을 딱 결정했습니다. 그 입장이 이번에 회담에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관철이 된 겁니다. 왜 관철이 되었냐? 미국이 그 요구사항을 다 받아줬습니다. 받아줘 놓고 이게 지금 머리가 나쁜 건지 약간 돌아간 건지 제가 분간을 못 하겠는데 받아놓고 자기는 또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폼페이오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 조롱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속임수를 당하고도 속았다는 걸 모르면서 북한식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중요한 핵군축을 하겠다. 아니 핵 폐기를 해야지 왜 핵군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핵군축을 왜 하겠다는 거죠? 그리해서 이 회담은 북한의 일관된 전략에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일종의 홍보맨으로 가세를 하고 그리하여 미국을 설득하고 볼턴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야 이거 잘못 간다고 했을 때 회담을 깨는 데까지는 갔는데 금방 또 트럼프가 생각을 바꾸면서 덫에 한 발 들여놓았다가 그것을 빼는 순간에 또 마음이 바뀌니까 두 발을 들여놓아서 완전히 묶여져 버렸습니다. 그 뒤로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는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다.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도발적인 것이다. 프로보카티브.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과 미국이 그동안에 김정은을, 가만히 있는 김정은을 괴롭히기 위해서 저 괌에서 그 비싼 비행기 몰고 와가지고 폭격 연습한 거, 이거 김정은 앞에서 더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김정은한테 사과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기를 비행기가 그렇게 멀리 날아오면은 기름값이 많이 든다. 나는 비행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다.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 중단합니다. 또 이게 중단해요. 미국도 한국만 제왕적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결심하면은 그 군대 속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마티스라는 사람이 완전히 황당하게 되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김정은과 트럼프 만나는 데서는 주한미군 문제 절대로 논의될 수 없고 논의돼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속으로야 아마 사표 내고 싶겠지만은 또 사표 낼지도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이야기는 1938년 가을에 챔블레인이 뮌헨 회담에서 체코슬로바키아를 히틀러한테 갖다 바치고는 종이 조각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Peace in our time. 해가지고 열광의 지지를 받았을 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문장도 똑같아요. 뭐냐? 북한의 핵 위협은 사라졌다. 여러분들은 이제 안심하고 자도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진 근거는 김정은하고 만나서 회담해가지고 나온 이 문서 하나죠. 말하자면은 챔블레인이 문서 하나 들고 와가지고 평화가 왔다고 했듯이 트럼프는 자기가 속아 넘어간 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미국 국민들 앞에서 이제 평화가 시작되었다. 북한 핵 문제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싱가포르 피아스코라고 저 나름대로 이름을 별명을 붙여봤는데 피아스코는 대실수란 뜻이고 약간 코미디적인 느낌도 듭니다만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전문가들 폭스뉴스까지 얻은 건 없고 모든 걸 주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의 계산은 또 있겠죠. 미국 시민들 특히 백인들은 한국의 안전, 핵 문제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동맹을 희생시키는 거 그것도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돈 중심으로 봅니다. 트럼프는 안보 문제까지도 돈 중심으로 본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안보 문제하고 돈을 서로 맞바꾸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게 말해서 비즈니스맨이고 뭐 심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장사꾼의 계산법인데 이게 미국에서 통할 거냐 하는 것은 아마 중간선거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그동안에 일관되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의 안전을 더 생각해 준 문재인 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국민들이 자신들을 위태롭게 하는 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국가적 자살을 결정했다고 나중에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물론 정신을 차리면 되죠. 오늘 뉴욕타임스에 한국의 시사점이 있는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석유 매장량으로는 세계에서 1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 기자가 베네수엘라의 정유 공장을 루포를 했어요. 정유 공장이 완전히 스톱됐고 직원들이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다 빠져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는데 이 월급으로 살 수가 없다. 왜냐?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연간 13,000%입니다. 13,000%. 13,000%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정유 공장에서 나가면서 그 시설 물들을 뜯어가지고 나간답니다. 문제는 이런 나라를 만든 대통령을 이번에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또 뽑았어요. 또 뽑았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편하죠. 베네수엘라 연간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2만 명입니다. 인구가 한 3,800만 명 되는데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죽는 숫자보다 10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서 5천 명이 죽었으니까 연간 그 4배가 살인사건으로 죽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그 좋은 나라를 사회주의자들이 포퓰리즘으로 망치는데 딱 20년 걸렸습니다. 20년. 한국은 베네수엘라보다 펀더멘탈이 잘 돼 있는 나라니까 망하는데 조금 더 망한다면은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희한한 일이 도저히 맨정신으로 생각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맨정신의 반대말이 뭐냐? 기자정신이다. 지금 저한테 묻는다면 맨정신의 반대말은 뭐냐? 트럼프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